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주가 뉴스를 넘어서 인사이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각 뉴스 헤드라인은 트럼프 취임 100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 역대 최저의 뭐라 그러죠? 그 조사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답게 아이고 그래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가짜 뉴스야 이렇게 트럼프 참 셉니다. 100일 동안의 그 소장님의 나름대로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에 대해서 그거 뭐 가짜 뉴스야 내지는 그거 뭐 별로 나는 신뢰 안 해라도 할 만도 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뭐 2016년 선거 당시로까지도 한번 가보죠. 맞아요. 힐러리하고 예, 붙었던 예. 그때만 해도 러시아 간첩이라 그랬죠. 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만 해도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해리스가 뭐 압승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안 했잖아요. 네. 그쯤 됐으면은 네. 그런 소리 들어도 미국 주류 언론은 할 말 없고 지금 대통령 되기 전이나 대통령 된 이후에나 미디어 언론들의 지원은 절대 못 받습니다. 어제 폭스가 그걸 뭐 언론 그것도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었나 본데 네. 소위 미국에서도 3대 채널은 ABC, MBC 또 CBS 아닙니까? 거기서 100일 동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한 게 92%. 트럼프에 대해서 그나마 뭐 잘하고 있네, 긍정적이다 한 게 8%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니까 언론의 편향성은 이제 인정하면서 조금 봐야 되겠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오늘 100일이라고 저기서 미시간주에서 저 기념 뭐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저기 근데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게 팍스뉴스에서 정리했던 100일 동안의 어떤 숫자로 보는 뭐 했는데 일단 와 행정명령이 142건이네요. 네. 100일 동안에 네. 하루 한 건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고 여기서 세 번째 칸 디포테이션 그러니 불법 입국자 쫓아낸 것만 해도 지금 6만 5천 명. 네. 이 중에 상당수 그 온몸에 문신한 선수들은 그 엘살바도르의 그 살벌한 교도소로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가르시안가 하는 그 갱단 소속 한 명 데리고 와라 마라 하는 게 뭐 일부 판사들하고 주류 언론들의 막 그건데 네. 그런 상황이고 인질 26명이 뭐 그거 됐고 석방되고 이런 등등입니다. 그것까지 그 다음 거가 한번 보시죠. Ultra estimated doge saving.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 하는 도지에서 줄인 금액이 160빌리언이면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달러. 네. 뭐 적지 않은 규모를 돌리고 했죠. 그런 상황인데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예 박사님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 박사님 보고 트럼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전화 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한테요. 예. 아니,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제 일감으로 네. 뭐 잘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실 것 같아요. 네, 후자죠. 후자다. 예,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던 그러니까, 사람 중에 성향이 하나인데, 다른 뭐 거죠. 저는 맞아요. 어느 정도 방송에서도 네. 그 티가 났는지, 네. 이진우 소장은 뭐 트럼프 빠 이렇게까지도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 추진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은 막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네. 좀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마구 던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네. 뭐 베센트 장관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만 전략적 모호성에 이제 또 전술적 복잡성까지 가미하더만요. 어제 뭐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뭐 이렇게 기사 나오고 설명을 들어봐도 그러니까 뭔 뭐가 얘기인지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면 미국도 차라리 쪼개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 그 정도 인구면은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4년, 8년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CBS입니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비우호적인 채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만 100일 동안 지내보니 어떻더냐 했더니 아유, 100일이면 충분하다. 더 볼 거 없다가 민주당 쪽 사람들은 84%. 그런데 그거 갖고는 시간 불충분해. 조금 더 한번 두고 봐야 돼. 공화당 쪽은 68%. 뭐 이런 네. 식이고. 시간을 좀 더 주자. 그렇죠. 무당파 쪽은 잘 모르겠대요. 절반이다 하는 얘기고. 경제에 대해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53%. 그런데
점점 단거 좀 보여주세요. 네. getting better 좋아지고 있다는 공화당 특히 마가 진영 쪽에서는 70%나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고 요 부분에 또 보니까 지금 야후 뉴스하고 유거브에서 한 건데 approve가 파란색, disapprove 저 지지하지 않는다가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조금 더 많다는 건 보이는데 특히 이쪽 뭐 145% 중국에다 관세 때리고 전반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다 25% 관세 때린 거 이런 거는 좀 심했다. 뭐 too far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에 미국의 주로 언론들을 갖다가 주로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네. 보도하는 국내 언론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그거 한가 보다 싶은데 그 부분은 미국의 실제 민심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목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약간 정치적 또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백일에 대한 평가였고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나올 것들 체크해 주십시오. 네. 지표 이제 흔히 말하는 설문조사로 당신 보기에 느낌이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는 게 이제 이른바 소프트 데이터고. 소프트 데이터라고 한다면서요? 예. 실제 GDP나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 등은 소매 판매 이런 거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하는 네. 하드 데이터입니다만 요게 이제 요즘 괴리가 생기니까 네. 소프트 데이터 심리적인 지표는 많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요거 한번 보시죠. 우선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요렇게 좀 추이가 요런데 요것도 요거지만 요렇게 얘기했죠. 지금 요 부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한 줄 요약인데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텍사스 지역에서 네. 그러나 outlooks worsen. 근데 전망은 조금 악화되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 이 부분 차라리 이 수치보다도 인베스팅닷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아무 때나 확인 가능한 이 추이 안 좋죠. 분명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앞으로가 좀 더 아웃룩이 악화된다 하는 얘기는 이런 거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로우 머티리얼 원재료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가격에 대한 전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텍사스 같으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던 어지간한 무슨 제조업뿐만 아니라 뭡니까? 테크 기업들까지도 네. 텍사스로 많이 텍사스가 옮기는 세제 혜택 이런 게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핫한 지역인데 댈러스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거고 요것도 컨퍼런스 보드 컨슈머 컨피던스도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훅 떨어지는데 특히 요 세부 항목 중에 이런 거죠.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소 그렇다 내지는 매우 그렇다가 이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70%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드 데이터는 분명 안 좋고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렇게 보시면 미시간대에서 나온 게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6.5, 5년 후 4.4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부 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에 올라서고 지난달보다 올라서니까 우선 이 훅 치솟아 오르는 이 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가봐라 달걀값 떨어졌고 채소값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지표가 좀 부딪히는데 오늘 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1분기 GDP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GDP 나우를 갖다 업데이트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확 커지다 보니까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도 금 수입이 많아서라고 하니까 금 제외한 것도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1.5, 즉 역성장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요거 오늘 밤에 나오고 나서 미국 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용지표가 금요일 날 나오고 네, 그렇죠.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반응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환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소위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만 가지고 하려고는 아니고 자기 나름의 그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관세. 그래서 소위 고가님 채워놓고 또 감세한다고 해서 또 좀 바람 잡을 것도 있고 각국하고는 각국을 압박하면서 특별히 환율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그러면서 소위
또 재정을 위해서는 자기네 뭐 장기 채권 발행해서 사도록 예. 압박할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네,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그냥 최근 몇 주 네. 동안에 꽤나 우리 경제 예. 채널 방송에서 언급됐던 소위 그 스티브 미란의 말하라고 합의 네. 그 가설이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뭐 거의 100년짜리 만기 그걸로 갈아타라 이자는 없다. 그럼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사고 싶어 삽니까? 뭐 사야 되니까 사게 만드는 거죠, 뭐. 하기야 우리가 네. 뭐 학창 시절에 가다가 그 동네 형한테 붙들려가지고 돈 내놔 했을 때 내놓고 이게 답니다 했을 때 늘 듣던 얘기 네. 뒤져보고 나오면 1원에 한 방이다. 네. 뭐 그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게. 그래요. 달러가 자 달러하고 엮어서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네. 요 두 개가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한 4월 7일, 9일, 8일 고무렵, 즉 증시가 4월 2일 날 있었던 관세 상호관세 부과 충격에 가장 이제 시장이 출렁했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채 10년물이 같이 빠지다가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차라리 가나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국채 수익률이 너무 급등해 버렸잖아요. 이때 나왔던 얘기 독일은 오히려 어떻게 국채 수익이 떨어지면서 독일 국채 쪽으로 매수가 간다 하니까 요 부분에 요 무렵에 나왔던 얘기가 미국 국채 팔고 독일로 가나 아니면 일본으로 가나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보시면은 지금 이랬잖아요. 일본도 10년물 수익률이 4월 7일 이때 이후로 확 오히려 저기 이제 그거 요 무렵 이제 4월 2일 이후부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일본 그거 하나 했던 건데 이거 보시면은 그때 달러도 같이 빠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야 미국 주식 빠져 달러도 빠져 미국 국채도 빠져 뭐 이건 뭐 트리플 약세네 했다가 이제 살짝 안정은 됐습니다. 안정은 됐는데 그러면 금리를 먼저 봐야 될지 달러를 먼저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두 개 같이 본다는 차원에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거 오늘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FMC까지도 있고 한데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을 갖다가 회복하는가 요 레벨이죠. 선으로 꺼놨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21선이 아주 가파르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 100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100이 회복 안 되고 다시 달러 인덱스가 훅 꺾이고 조금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던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뭐 4.5, 4.6으로 가는 장이 5월 중에 펼쳐지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한숨 돌리던 시장이 또 충격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럴 거죠, 수가 그렇죠? 있다 네.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네, 그림들입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그런 것들이 예.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냐 예. 얘기인데요. 빠져놓은 자금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홍콩 시장 쪽으로 좀 갔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거기도 고민이 있고 그죠? 예. 네, 유럽이나 뭐 일본 쪽인데 일본은 또 오늘 내일 BOJ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이제 금리는 뭐 당장은 더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 스탠스이긴 한데. 미국의 채권 시장의 변동성 오면서 이게 미국 채권을 누가 팔았냐? 네, 중국이 그러니까. 팔았냐? 일본이 팔았냐? 일본이 예.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 일본이 뭐 미국이 싫어서 판 게 아니라 주요 금융기관들이 할 수 없이 좀 일정 부분 현금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이제 확인은 안 되고 예. 설왕설래죠. 아마 5월 중순쯤 나오면은 특히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네. 데이터가 나오면 좀 확실하겠는데 아까 이제 달러에서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마 미국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 보시면은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월간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죠. 이번에 이 구름대를 갖다가 확 뚫고 내려왔다는 것이고 이 월간 일목균형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일간으로 봐서 그런 아까는 건데 일간으로 이건 봤었는데 월간으로 보니까 월간으로 보니까 상승 이거 추세 같이 보이네, 그죠? 네네. 이렇게 상승 추세하다가 이번에 지금 제법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었고 후행 스팬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MACD 오실레이터가 월간 차트에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 잘 수습이 안 되면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해서 또 한 번 패대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사점이죠.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컨트롤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는 그 사이에 우리는 연휴지만 꽤 많은 관세 관련해서 아니면 저쪽에 인도 파키스탄이나 중동 쪽에 뭐 지정학적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뉴스들이 또 나오면서 달러 시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죠. 네. 네.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금리 동향부터 좀 보면요. 네.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주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고. 예. 예. 5월 힘들지만 5월 6월 FOMC 지나고 어쨌든 연준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그 시각이잖아요. 네.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저께 나왔나요? 그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 네네. 1년에 2번 나오는 그 보고서 내용 봐서는 이번 5월 FMC에서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번 당장 금리 내릴 연준이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썼다고는 볼 수 그렇죠. 없는데 예. 거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특별하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고 있고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살짝 이제 시장이 하도 흔들리니까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연준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거나 뭐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멘트는 나왔습니다만 FMC에서 립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네, 몇 명이. 그런 네. 상황이고 그냥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FMC나 큰 지표 앞두고 나서 드리는 아주 비급한 전망입니다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결과 어떤 기자회견 발언이 나왔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네. FMC 이후에 미국 장이 가면은 이거는 애초에 차트가 얘기하는 S&P 500 기준으로 한 5,645, 5,650까지는 가주는 뭐 이유 불문 그런 어떤 계속해서 반등 장세일 것이고 FMC 전후에서 꺾여버리면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다시 가면 미국 달러화는 뭐 여러 가지 네. 이유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는 네. 거죠.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그 꺾이는 게 보인다. 회복이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100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또 맞을 수 글쎄, 있는 자리잖아요. 좀 맞을 수 있는 그러면 자리. 달러는 적어도 지금까지 확연히 약세인데 네. 왜 원하는 그럼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네. 그죠? 네.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서 1,440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나마 예 그래요. 지금 이제 달러 환율 140엔 갖고 다투고 있는데 예. 140엔 깨질 듯 하다가 이게 143엔까지도 다시 왔다가 달러 N, 달러 그렇고요. N이 네, 그러면서 또 다시 142.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원화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중에 N1만 그냥 출렁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N1이 한 어제만 해도 한 100엔당 1,020원 갔던 게 예. 지금 다시 1,000원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 원화 쪽만 보더라도 뭐 그거 했잖아요. 베센트 장관이 2+2 협상에서 네. 환율도 협상 테이블에 살짝 올라왔다. 설마 우리 보고 원화 절하 환율 상승 쪽으로 요구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렇겠지. 본다면은 이래저래 봤을 때 다시 뭐 1,500원 쪽으로 향해 간다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아래쪽.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공업체들 같은 달러 포지션이 팔아야 될 달러가 많은 쪽 입장에서는 한번 그동안의 환해지 전략을 조금 한번 재검토하는 네. 그런 시기로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그런 외환시장이나 분석의 대가 앞에서 제가 이제 번데기에 주름 잡으면 안 되지만 원화도 차트를 보면 어쨌든 예. 올라가도 좀 맞을 수 있는 자리로 그죠? 그렇죠. 그렇게 예. 보이네요. 그죠? 예. 뚫고 확 가는 부담스러운 자리네. 위로 뭐 1,460, 80을 다시 그러니까요. 뚫자 하는 거는 좀 현재로서는 뭐 네. 조금 약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하고 전략 세워주십시오. 미국 증시도 꽤 올라왔고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4월 1일 관세 시점 이전으로 사실 복귀가 됐습니다. 지수는 그죠? 예, 예. 이 자리에서 고민을 또 해야 예, 될 건데요. 예. 증시 전망은요. 여기서 뭐 하나오션이 어제 나오는 실적 보니까 그렇게 작년 대비 한 3배 이상 정도 실적인데 그러고 나서는 빠지잖아요. 주가 한 3배는 못 올랐지만 주가 그 정도 올랐으면 다 반영했지라고 해도 할 말 없고 뭐 산은이 또 지분 판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일이까지 다 그렇고 방산부터 팔라나 조선부터 팔라나 그러고 나서 딴 데 싼 쪽으로 갈라나 이거는 다 모르겠는데 지수는 분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HDS에서 다 확인되실 거예요. 지금 200일선을 갖다가 지금 다 바로 넘어도 되느냐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수가. 그런 상황이라서 연휴 보내고 나서 미국장 그동안에 이렇게 반영하고 뉴스 반영해서 아마 훌쩍 개법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역시 200일선은 아직은 버거운가 봐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사실은 올해 내내 얘기하는 게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외국 시장에 비해서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이다, 그죠? 그렇네요. 예. 위로 한 2,700 정도를 이제 얹고 작년까지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고 그러니까요. 금년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네. 예, 연휴 동안에 푹 쉬어야 되는데 또 미국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있을까봐 투자자들은 뭐 쉬는 게 아닙니다. 체크를 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환율 이야기 함께 또 관세 전쟁 관련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